장사가 잘 되기 위해 첫 번째 1번 묵고 일어나기, 두 번째 2번 힘차게 문을 열기. 절대 그릇 하나라도 숟가락 하나라도 젓가락 하나라도 담가놓고 퇴근하지 마실 거. 올려놓고 컵이 물을 7부 정도 담았던 컵을 접시를 받치고 뒤집은 다음에 위에 올리는 거는 왕소금입니다. 왕소금. 옛날 선조 우리 위에 어른들이 하시던 비방이에요. 선생님, 물이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안 마릅니다. 거의 줄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할 때는 위에 있는 소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거 여러 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요. 장사하시는 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뭐 식당이라든가 뭐 등등 옷가게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장사가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장사가 참 사람 간 말리는 거.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이게 걱정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고 그날의 수입이 들어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걱정이 안 될까 하는 마음에 등등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재수가 있게끔 제가 잠깐 카메라 앞에 앉아서 알려드리려고 뭐냐면, 첫째는 가게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왜 일어날 때 왜 찡그리고 일어나갖고 시작이 되면은 그날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들어요. 일어나시면서 스마일. 해가 밝아서 오늘 또다시 시작해야 돼. 열심히 해볼 거야. 우선은 첫째 이거. 두 번째는 가게 문을 열면서 신나게 여세요. 세 번째는 주방과 화장실이 깨끗해야 돼요. 무조건 주방하고 화장실은 전날 장사하다가 아무리 피곤해도 모든 걸 정리해놓고 깨끗하게 밤새도록 조항과 성주와 토주 지신과 오토 살령이 다 모여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주방과 화장실이에요. 그분들이 다 모여서 깨끗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끔 해야 그 이튿날 아침에 운기가 들어와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사가 약간 칭화가 난다든가 좀 덜 된다든가 갑자기 잘 되는 장사가 안 된다든가 또 모든 손님들이 끊어졌으면은 요 언더라스잔이에요. 이거 유리컵 여기다 물을 7부 정도 떠야 돼요. 지금 물이 작게 들었는데 7부 정도 떠가지고 7부를 떠가지고 이렇게 납작한 접시로 덮으세요. 덮어서 그대로 엎으시면 물이 안 쏟아져요. 그대로 엎으시면. 이래가지고 이걸 어디다 놓느냐. 주방에 사람의 발이 안 닿는 곳,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한쪽에다가 내버두시면 이 물이 서서히 말라요. 서서히 줄어들면서 물이 말라. 물이 땅에 흐르지는 않아. 절대. 흐르면 그 턴은 너무 세고 안 되는 거야. 안 흘러야 돼, 물이. 옛날에 선조 어른들이 지혜롭게 했는 비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고통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 장사가 잘 되기 위해 첫 번째 1번 묵고 일어나기, 두 번째 2번 힘차게 문을 열기, 세 번째 3번 조항, 성주, 그러니까 싱크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그릇 하나라도 숟가락 하나라도 젓가락 하나라도 담가놓고 퇴근하지 마실 거. 조항, 화장실 깨끗하게 청결하게 정리하고 가시면 저녁에 그 터에 장사해주는 그 터에 모든 지신 어른들이 모여서
상의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앉아서 대화하는 곳. 그러니까 그렇게 치워줘야 그분들이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열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세 번째. 네 번째. 요 비방을 가르쳐 드렸죠. 요거를 요기하게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러면 아, 우리 고춘자 선생님이 최고다라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알았죠? 잘 보셔. 올려놓고 컵이 물을 7부 정도 담았던 컵을 접시를 받치고 뒤집은 다음에 위에 올리는 거는 왕소금입니다. 왕소금. 굵은 왕소금. 왕소금을 최대한 높이로 올려야 돼요. 의미가 뭐냐? 밑에는 물입니다. 위에는 소금. 장사하는 집에 소금 많이 넣으라 하죠. 근데 그냥 넣는 거는 사가 많이 붙어요. 밑에 물을 넣고 이렇게 소금을 올려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건드리지 않는 곳에다 놔놓으면 한 10일, 보름 정도 되면 이 물이 다 마르고 없어요. 이 물이 어디 흘러나가서 마르는 게 아니고 이 저절로 없어져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서 이거를 반복을 3번 정도 해보시면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고춘자가 이 비방수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옛날 선조 우리 위에 어른들이 하시던 비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요긴하게 한번 써먹어 보세요. 선생님, 물이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안 마릅니다. 거의 줄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거 여러 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요, 상담을 하는 도중에도 선생님이 해놓으라는 물컵에 물을 담아서 소금을 얹고 이렇게 해놨는데 뭐 물이 안 준다든가 아니면 물이 뭐 금방 없어졌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받는데, 물컵에 물을 담아서 엎어서 위에다 왕소금을 얹으라 그랬죠. 요거는 제수도 되고 매매 비방도 되는 거예요. 손님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제수로 돌려주고, 또 나 이거는 도저히 이 가게를 못하겠다, 팔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매매 기운을 올려줘요. 그 기운이. 그러면은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 본인이 그렇지. 소원을 할 때 저는 이걸 매매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렇지. 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 그렇지. 전 이 집이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사례자분 같이 물컵에 물을 담고 그렇게 비방을 해놨는데 물이 안 주르면 그 자리가 기운이 안 맞는 거예요. 컵 넣은 그 자리가. 컵 넣은 자리에 밑에 반드시 물이 흘러갈 겁니다. 하수도가 흘러가든지 아니면 밑에 물이 개야 있든지, 이러면 물컵에 물이 전혀 안 줄어요. 그러면 거의에 반대 어디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방에 해놨는데 물이 안 준다. 카운터 쪽으로 해보든지. 카운터에 해놨는데 물이 안 준다. 아니면 다른 쪽에 손 안 닿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시고, 또 다른 한번 댓글도 있었는데, 맞아요. 바로 밑에 거. 그치. 다시 할 때는 위에 있는 소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갈 때는 거의 거기에 썼는 물과 소금은 다 없애야 돼요. 없이고 새로운 물을 받아서 담아서 얹고 다른 소금을 올려야 돼요. 왜냐면 그 올려놨던 소금은 이미 다른 기운이 다 받아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네. 그 비방은 정말 몇천만 원짜리 비방이에요. 그 비방은. 그러니까 진짜 내가 정말 나의 보석을 내가 비방으로 알려줬던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인생 일장춘몽이라 그러죠. 인생 일장춘몽이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그래서 10살서부터 80까지 살아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겠냐고. 옛날 이제 어른들 말씀이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이고 만석군을 가진 사람은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이러거든. 직책이 되게 높으신 분들도
막 총알바지가 되잖아. 그리고 또 없는 사람들은 살아나가는 게 오늘은 어떻게 먹고 살까,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까, 또 이런 고비가 될지고. 그리고 불의한 사고나 뭐 또 갑자기 이렇게 죽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참 많이 울고 왔는데, 나이가 58 어머니인데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딸내미 아들내미가 결혼을 안 했어. 안 하고 아직 전혀 총각인데, 엄마가 이제 저녁 퇴근하면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야. 엄마 이제 퇴근한다. 나도 이제 퇴근해. 엄마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쉬어. 니도 잘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밤에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화장실에서. 그래서 100년을 살 줄 알고 1000년을 살 줄 알고 정말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달려가는데, 저렇게 가시는 분을 딱 볼 때 인생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걸까, 인생이란 무슨 목적을 향해서 달리는 걸까. 인생 일정 춘몽이라는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오늘도 내가 이렇게 보면서 딸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 왜 갔냐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엄마 무슨 말이라도 하고 가지, 그렇게 들어가서 잘 자라 해놓고 엄마가 말 한마디 없이 왜 엄마가 그렇게 갔냐고 울 때, 아 그래, 인생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태어날 때 가는 길이 정해진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허무하게 가는 길 또한 우리의 인생사에 하나의 물음표로 남는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오늘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인생이 걸어갈 때에 이 굴곡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기운을 놓고 봤을 때, 산 봉우리가 밑에서 올라가면 꼭대기 봉우리가 있고, 봉우리에 올라가면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높낮임이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높낮이고.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 내가 보니까 봉우리 목적지까지 봉우리에 올라가니까 다시 내려가야 되는 기분. 사람이 사는 게 이렇게 굴곡이 되는구나. 천지 만물조화 같이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하지. 인생이라는 거는 굽이치는 바닷물 파도 같이 잔잔하지만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인생은 어떠한 기운에 어떠한 그 둘레에 같이 엉켜서 돌아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우리가 지구가 돌듯이.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생은 물론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지만 자기의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본인 자신을 위해서 한 번쯤 돌아보고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는 많아. 고춘자가 갑자기 호출을 당해서 벼락같이 여기다 갖다 앉아서 잠깐 대화를 또 나눴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대화를 하며 내 자신이 되게 홀가분해져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를 좀 이렇게 알려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자주 할게요. 그러니까 좋은 영상 가지고 고춘자가 짜잔 하고 나타나주니까 그동안에 안녕히 계세요.